되게 뭐 평상시 하시는 얘기는 방송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떤데요? 방송할 때는 약간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기 말을 왜 이렇게 똥막대기처럼 똥막대기가 안 될 때는 얼른 잘 되려고 하고 잘 될 때는 또 불안하고 그렇죠. 솔직히 저는 오늘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왜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900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첫 출연은 김창욱 씨. 예. 이 사람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요. 누구죠? 구라 선배님. 예. 나 개인적으로 또 만나고 그랬었어. 이분한테 질문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연결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도 연결인 거 같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아내 되신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아내 되신 분이 강연을 좋아한다. 맞아. 우리 김창욱 씨를 좋아해. 맞아. 엄청 좋아해. 그런 걸 아주 작게나마 맞아. 선물을 해주려고.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되게 따뜻한 남자구나. 그리고 되게 뭐 평상시 하시는 얘기는 방송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떤데요? 방송할 때는 약간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기 말을 왜 이렇게 똥막대기처럼 똥막대기가 뭐? 잡기 드시는 거잖아. 똥막대기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할 때 화장실을 퍼야 되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깨서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엄청 중요한 막대기예요. 그래요. 우리 저기 강연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리고 웃기는 우리 이제 김창욱 씨인데 본인도 사실 이제 그런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저기 방송 뭐 출연 분량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 조회에서 잘 나온 건 다 저 혼자 말한 거였거든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쪽짜리 소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강연이 약간 좀 그런 쪽이. 그래서 사실 제가 사람들하고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왔으니 사람들하고 하는 소통을 실험해보면 좋겠다. 도전해보면 좋겠다. 도전 정신. 오늘 뭐 똥막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20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까 형 CG 생겼거든. 왠지 아까 그 귀지 얘기한 것도 괜찮았지? 외도 형 좋은 정보. 저렇게 좀 가자고 뭐. 본인이 강연한 것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해. 그건 요즘 뭐. 그 쇼츠라는 게 많이 나와서 그렇죠. 보니까 한 1000만? 어떤 거 관련된 얘기였나요? 주로 남녀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박은혜 씨도 라스보다 김창욱 교수님 팬이시고요. 느낌이 다른 거니까. 예. 김창욱 쌤 강연은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본인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공감시키는. 그러니까 되게 나도 그래 저런 적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근데 선생님은 눈이 약간 촉촉해서 맞아.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 은혜 씨는 그럼 저기 이제 오프라인 강연도 다니고 그랬어요? 예. 그럼 진짜 팬이네. 알고 계셨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예전에 한번 갔었고 7월 달에 또 콘서트 하신다던데 그거 꼭 가려고요. 그리고 연기 인생 26년. 이제 그 김창욱 교수가 별명이 뭐 이제 강연의 신이다. 또 강연 자판기다. 뭐 강연 쪽에 수도꼭지다. 얼마나 다닌 거예요, 진짜? 많이 할 때는 전에 한 1년에 한 500번. 500번? 하루에 한 번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제 친구 염경환이가 1년에 900번 홈쇼핑. 강연이 아니잖아요. 그치. 걔는 물건을 팔아. 여기는 이제 꿈과 희망을. 프라이팬 강연. 한 번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2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2시간 혼자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해야 돼. 최대 하루 몇 개까지 해봤어요?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4탕. 네, 네, 맞아요. 네, 그때 기업 강연, 그죠. 기업 강연을 그러니까. 뭐 오전에 뭐 천안에서 맞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자들은 아침에 조찬 모임. 맞아, 조찬 모임에서 또 하고. 그럼 7시에 강의 들었어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아유. 말이죠. 이제 강연계 요즘 그 3대 스타에서 사실 이제 뭐 김미경 씨 그리고 이제 또 오은영 박사님은 또 이제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스타일이 좀 다르죠. 예. 오은영 박사님은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 의사죠. 네. 정규 강연 받으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좀 민간요법 같은 그냥 야매로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제대로 봤네. 나 라이센스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중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공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석사라든지 이런 거 따신 거
또 있지 않아요? 뭐 포장이 안 되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기도 없이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유명하다고. 그럼 대단한 거지. 움직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대단한 거지. 그럼 뭐가 있길래?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이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자. 그래,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슬펐던 것만 얘기하고 내가 감동받았던 것만 얘기하자. 그 최고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들의 출발점하고 좀 저하고 좀 다른 색깔이겠죠. 유독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뭐 비결이 궁금해요. 그게 일단 미남이 잘생겼어. 그게 제가 누나가 4명, 이제 그리고 친엄마도 1명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친엄마도 1명 이렇게 있고. 이 형 넘어갔네. 이 형 넘어갔어. 넘어갔어. 잘하셔. 친엄마도 한 사람이. 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산 얘기, 누나 산 얘기, 막 그런 거죠. 처음에는 여성 강연을 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들, 교수님들 말하는 거나 목소리 레슨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강연을 안 했죠. 약간 스피치 느낌.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들 강연을 했는데 이런 말투로는 안 먹히겠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김창호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강연이랑 목소리 말투가 이제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보고 들었던 거 그걸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버지가 되게 인물이 좋으셨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엄마가 창호가 너 살아봐. 부라는 것이 얼굴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여. 응?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중요한 말이다. 너그 애빈 사람이 아니여. 이 형 넘어갔네. 넘어갔다. 말 잘하네. 이러니까 사람을 홀리지. 타겟을 정확히 그치,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순간 수백 명이 다 여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사람 많은데 대놓고 하셔. 얼마나 아줌마들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너무 시원하죠. 긁어주니까 막. 너무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엄마 하신 말씀이 되게 다 생각이 있는데 현실의 슬픔을 되게 이렇게 해악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래서 뭐 거의 엄마가 초반에 되게 큰 도움이 되죠. 우리 저기 개그우먼 이수지 씨도 매일 엄마 흉내 내잖아요. 그럼요. 저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짜. 예. 자, 인간 명언집이죠. 김창호 씨. 명언의 소스는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진짜. 주로 일상에서 얻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갔는데 이렇게 붓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병천 순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병천 순대. 레스토랑. 순대 레스토랑. 대단한 순대네. 대단한 순대야. 순대 정식을 먹고 있는데 강연 가려고 딱 보니까 너무 글이 마음에 이제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딱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식당 얘기를 딱 해주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명언.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얘기 들으실 때 우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보통 우리는 마음 아픈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삼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 무조건 하죠. 근데 최근에 마음 아프신 일이 있으셨으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다는 뜻이다. 제가 제주도에서 삼겹살 먹다가 배웠는데 고기를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고기를 뒤집더라. 누가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뒤집혔다는 말을 하냐. 고기가 익어간다고 하지. 삶이라는 게 너무 두꺼운 고기라 가지고 한 번에 이길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삶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뒤집혔을 때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삶을 구울 힘을 내는 것 같다. 또 일어날 뭔가 용기가 생기네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잔뜩 반하신 것 같은. 아주 반하게 되네. 반하게 돼. 얘기 들을수록 반하게 반하게 되네. 돼요. 예, 소통 강연계의 1타 강사 우리 김창호님 강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이나 1대 몇 명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아침마당에서 이제 시청률이 좀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강연 좀 재밌게 하는 사람 좀 한번 데리고 와라. 그때 했는데 시청률이 좀 잘 나온 거죠. 네. 그때 기억에는 아마 보통 그때 이제 보통 8% 전후 나왔던 게 한 13.8%? 아우,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 가까이 뛴 거죠. 예.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사실은 저기 합창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합창단에 계시다가 이제 발성 치료 같은 걸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를 훈련하다 보니까 이 말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훨씬 심리적인 거예요. 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이나 목소리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말과 목소리만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살짝 바꿔주면 그 무대를 떠나면 원래 자기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지. 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시계사로 갔다가 시간의 의미를 사람들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 야, 김창호 알았어. 야, 빠져들 수밖에 없네. 아성의 소통력 김창욱 씨. 똑같은 강연이라도 그 청중의 나이대에 따라서 리액션이 다 다르다면서요? 오. 20대, 30대는 제가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활짝 안 웃고 이렇게. 그럼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약간 화장 지어질까 봐. 얼굴 표정에서 평가를 막 하면서 웃어요. 뭐 재밌네, 뭐 웃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도도한데? 자기를 절대 놓지 않아요. 보통 그래요. 그래, 뭔지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그럴 나이예요. 웃기면 너무 웃기다. 그럴 나이야. 막 이렇게 하죠. 박수 치고 뭐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50대가 넘으면 이제 그때는 소리도 내주세요. 어떻게? 뭐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같이 가는구나. 도망 저격이 아닌데도 든든하네. 아유, 든든해. 그럼 그때는 이제 막 작두 타듯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남자애들은 진짜 제일 하기 어렵죠. 맞아, 어려워. 얼마나 어려울까.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걔들은 집중이 안 돼요. 일단 표정이 좀 별로예요. 맞아. 이렇게 좀 이렇게 강연자가 이렇게 서면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맞아. 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면 웃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를 풀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유머를 딱 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 되게 재미없네 이렇게는 안 하죠. 그치. 옆에 친구한테 이제 저 들으라고 나이 먹고 고생한다. 이거를 저 들으라고요. 크게. 애들 뭐 다 그렇죠. 뭐. 소통의 왕 김창욱 씨도 쌍둥이 아들이랑도 약간 불통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학년입니다. 초3? 초등학교 3학년. 어리구나. 네, 3학년인데 어리네. 걔는 이제 남자 쌍둥이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하고 뭐 소통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엄격한 이게 딱 그냥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쌍둥이들이 이제 막내 둘인데. 네,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딱 문제가 있으면 5살이야. 너 해병대 가. 5살한테. 5살이야. 약간 어색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군대는 어디 다녔어요? 해병대 나왔어. 해병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한테는 또 되게 잘해요. 막 이렇게 막 은혜야 막 이러고 이게 막 첫째 딸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애들이 어린이집하고 그럴 무렵에 이렇게 눈치를 딱 보면서 이렇게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네. 그리고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뭔가 애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보고 상담 받으라는 거예요. 어머머. 나 어린이집 선생님 10년 강연했는데. 어머머. 그래서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자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아침에 헤어질 때 딱 안아주죠.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있죠. 어색하잖아요. 어색하니까. 가지도 않고 안기지도 않고. 그게 딱 안 감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되니까 이게 좀 감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네, 근데 애들이 지금 너무 까불잖아요. 지금 이제 해병대 가야죠. 그치. 초3이요? 네,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해병대야. 아유, 애들은 뭐. 13살이야. 그래서 입대한다. 김창욱님 실제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뒤를 봐주는 어마어마한 스폰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수트만 입고 다니고 좀 약간 있어.
간만에서 그런 게 있어. 이상해. 약간 있어, 그런 거 있어. 아니 이제 그때 그 프로를 보고 이제 전라도의 어떤 한 기업 대표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 회사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이제 전라 사투리가 되게 심하셨거든요. 저보고 사우나 좋아해요? 강연 끝나고 나왔는데 사우나를 탁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교수님. 그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교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건 또 뭔 소리지? 그리고는 이제 그러더니 저보고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뭐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기업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육과 문화로 환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요. 내가 해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완전 초기에 유튜브에서 토크쇼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작비 됐구나. 그리고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당시에 예, 저 뭐 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강의료를 올려요 2배로. 그리고 한 달에 몇 개 해요. 저희 뭐 30개 합니다. 그러면 20개만 하고 10개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요. 좋은 사람이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 관계가? 끝났죠. 왜? 또 사연 없는 친구. 그래. 근데 은인이네. 엄청 은인은 은인이다. 그건 부인하면 안 돼. 네. 야, 난 근데 왜 끝났는지가 너무 궁금해. 근데 뭐 그런 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전화해서 야 창호가 뭐 이거라든지 야 창호가 여기 저 영풍 좀 하자 야 막 이러죠. 뭐 내가 한번 알아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은혜 씨가 소통령 김창욱 씨도 나와 계신데 나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좋을까요? 물론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참 신기한 건데 나도 엄마한테 힘든 얘기를 내 힘든 얘기를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엄마가 되니까 너무 듣고 싶은 거야. 내 애가 힘든 얘기를. 예. 근데 얘가 제가 상처받을까 봐 안 한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가 학교에서 좀 힘든 얘기까지 다 저한테 할 수 있는지. 저도 이제 아들 입장이고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 역할을 사실 잘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빨리 엄마에게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엄마를 나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도 힘들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조금 슬프더라도 슬픈 느낌은 조금 아이들한테는 덜 가고 엄마가 되게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밝고 그러는 모습을 아들들이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려도 다 제가 보기엔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커가면서 제가 보기엔 아이들하고 멀어지는 게 조금은 그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멀어진다기보다는 저는 거리를 띄움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절함이 가까움이지 그냥 가까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좀 커지면서는 좀 엄마하고 살짝 거리감이 있어야 아이들하고의 가까움이 더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제가 이제 고향이어서 좀 종종 가면서 느낀 건 제주도에 가짜 방지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그려져. 맞아.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아이들을 키우면서의 이런 두려움들은 다 가짜 방지턱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주의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실제 문제는 아닌데 실제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꼭 뒤차고 하고 사고 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주의는 하되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냥 좀 아이들을 하고 조금만 살짝 멀어지시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우리 국민 멘토 김창욱님. 근데 중학생한테 역 멘토링을 당한 적 있으시다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또 이제 영감을 얻었죠. 예, 제가 한 이 중학생한테 곤란을 많이 겪네요. 아무튼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어떤 어머니가 이제 이제 이별을 하시고 아이를 해외로 보내고 아이에게 계속 강연을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오니까 너 실제로 한번 강연 들어봐봐. 김창호 한번 강연 봐라. 왔어요. 행사장에 강연장에. 그리고는 끝나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선생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제 걔가 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안 행복해 보인다고 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어머니가 해준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뭘 한다고 말해 네가. 뭘 한다고 말이야. 인생이 이게 아니야 이 새끼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화가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1주일, 2주일 가는 거예요. 화난 게. 걔한테 꽂혔구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들켜서 당황해 하는구나. 맞아. 내가 이게 나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엔 내 일이 너무 바쁘고 맞아. 그랬는데 이제 얘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들킨 게. 그리고는 이제 이제 이게 뭔가 좀 방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뭔가 물량공사에서 이제 물량공사에서 이제 질적으로 간다. 네,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 생각한 계기가 됐죠. 그 아이 참 진짜 고마운 친구네. 걔는 지금 뭐 군대 갔다 오고 아마 뭐 직장 생활 해병대 갔겠죠? 그렇긴 해병대 가 있죠. 지도 좀 힘들어 봐야 그 아저씨도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우리 방송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많이 나한테 들켰어. 즐겁지 않은 모습 나한테 많이 들켰어. 얘 즐겁지 않을 때 계속 대본 넘기고 있어. 야, 너 그래서 내가 대본을 내가 왜 이거 보는 줄 아니? 다 이유가 있어.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장수가 많아. 더 지루한 느낌이야. 그렇죠. 이건 커가지고 장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2장밖에 안 남았어. 너 한참 남았지? 그래서 대본도 드라마 대본도 그렇게 외우는 분들 많아요. 여러 장 넘기는 것보다. 주로 어른들이 이렇게 큰 거 보지 않아요? 지난 라스 출연으로 새 역사를 썼다고요. 그 원래 강연 영상으로도 800~900만 조회수가 되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라스 한 게 한 900만 넘고 탑 5예요. 네, 그 탑 5 안에 아, 그래요? 네, 그거 본인이 찾아본 거야 아니면 누가 알려준 거야? 찾아봤습니다. 신경 많이 쓰지. 계속 찾아봤겠지. 계속 찾아봤겠지. 조회수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솔직히 몇 번 봤어요, 그거? 제가 한 20번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볼 때마다 재밌죠? 조회수 오르는 게 재밌어요. 김창호 씨가 1년 사이에 네. 그 치매 관련 기사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알츠하이머. 예,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좀 그때 아마 라스 나가고 나서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더 지나니까 뭐 집 비밀번호.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동호수 그리고 저희 집 층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약간 순간 패닉 상태지. 깜빡. 이게 이제 더 심해지니까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 정도야?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연하고 딱 맞아, 봤는데 그럴 때 그분이 있어. 말하는 느낌이 저랑 되게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아예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진단을 받으시죠. 그래서 한 3개월 검사 받았죠. 저는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 근데 알츠하이머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기억 상실이다. 단기 기억 장애. 그 이제 원인이 이제 뭐 어쨌든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 말로는 엄마 아빠 싸운 걸 많이 본 게 좀 주 원인이셔가지고 어렸을 때. 네, 트라우마. 근데 그게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돼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라우마는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처방 내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약 드시고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 지금 뭐 괜찮습니다. 강연계의 민간 요법 치료사입니다. 김창옥 씨가 요즘도 뭐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요. 요즘요? 네. 단독 공연하고 막 이러잖아요. 늘 매진이죠. 일산에 그 공연 많이 하더만 고양시에서. 네, 그냥 전국 투어 콘서트하고 대단해요. 그리고 뭐 방송 TVN 김창옥 쇼 가을에 시즌 3 하고. 아니 근데 그 저기 연간 네. 공연 그 동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입장객이요? 어. 뭐 한 10만 명? 대단하네. 누적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콘서트를 뭐 300건 이상 했으니까 30~40만 명 되지 않을까. 대단하네. 횟수는 한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한 10,000번? 또 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딸이 보고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아니면 또 아빠랑 같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가 그 안 좋은 부부들은 거기서 뭐 대판 싸고 그런 건 없나요?
남자들이 오기 싫어하죠. 남자가 다른 남자 말을 2시간 동안 돈 내고 듣고 싶지는 않잖아요. 다 이렇게 좀 표정 안 좋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른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뭐라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얘기를 10분 이상 듣는 건 20살 이상 먹고 쉽지 않다.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시든 남자친구든 여기 같이 오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정말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두려운 것도 사랑해야 두렵지. 그러니까 남편분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주셔라. 그러면 남자분 얼굴 좋아지다. 그렇죠. 거기서 딱 풀어주고 가는 마음이 풀어지시는 거예요. 강연만 1만 회를 넘게 하려면 이제 강연 소스가 되게 중요한데 소스는 어디서 얻어요? 그게 소스를 찾아서 다니려고 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거라면 이제 나중에는 통발을 치는 거예요. 통발을 쳐서 기다리면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을 받고 이제 그 PT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서서 이걸 올리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회원님 12개 하세요. 이렇게 해요. 남자분인데 제가 이제 10개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조해 줄 테니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와서 여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 바로 하시고 눈 뜨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X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원래 여기 나와. 너무 힘들 때는 여기 나오잖아. 맞아요.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강연에서는 왜 좋은 얘기만 하시더니 여기 오면 맨날 X만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받쳐만 줬지 들어주지 않았대요. 이거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운동은요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그게 회원님의 힘이에요. 맞아. 근데 일반 회원님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번 힘들게 안 한다. 2번 힘들면 거기서 그만한다.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부터 진짜 운동인데 근데 그때 회원님 혼자 하시면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보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연장 가입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겠습니다. 선생님 10회 하겠습니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어떻게 깨달았구나. 인생에서 내가 성장하려면 사실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만 이게 계속되는 내 힘인데 그때 나 혼자 하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혹여나 유사시 때 내가 얼른 잡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거는 뭐 한두 번 들을 얘기가 아니라 평생 들으면 좋을 얘기구나. 지금도 이제 다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끝났죠. 왜냐면 그 얘기를 얻었으니까. 연장 끝. 그래. 딴 얘기 찾으러. 저 어느 날 이제 푸바오 그거 중국 갈 때 있잖아요. 네, 푸바오를 보는데 아침에 일찍 가셨단 말이에요. 가는 거 보려고. 거기 용인까지. 그리고 막 울잖아요. 막 푸바오야, 막 잘 살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강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푸바오가 뭘 했습니까? 그 친구는 대나무 먹고 그래 그냥 놀이하고. 거지 뭐, 그냥. 근데 사람들이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이게 되게 좀 이상적 인간의 성장 과정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왜냐면 한국은 자꾸 조건부로 칭찬을 하잖아요. 네. 너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엄마 너무 좋아. 아니면 공부 잘해서 좋아. 뭐 했으니까. 너 재밌으니까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니까. 그렇지. 아니면 내가 되게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 이제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난 이제 그 쓰임새가 예전만치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인기 되게 있을 때는 나 인기 없으면 어떡하지? 뭐 사람들이 내 강연 좋아하는데 나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 만약에 야 나는 네가 웃겨서 좋은 게 아니다. 그냥 난 네가 있어서 좋다. 나 네가 안 웃겨도 좋아. 그냥 너 가만히 그냥 있어도 좋아. 이제 그런 마음을 푸바오처럼 만약에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너무 잘 나갈 때 필요 이상으로 교만할 것도 없고 거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안 될 때도 뭐 요즘은 좀 안 되는 철. 뭐 요즘 다시 숨 들어 마시니 이게 나중에 가겠지.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안 될 때는 얼른 잘 되려고 하고 잘 될 때는 또 불안하고. 솔직히 저는 오늘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왜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900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조용해요. 좀 본인을 가다 두네. 아니 그 내가 여기 괜히 또 와가지고 아 이거 두 번째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으로 해가지고 야 뭐 라디오스타 뭐 탑 5 이렇게 되면 되는데 또 추접스럽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라스가 그런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조회수 이번에 안 나도 돼요. 그러면 900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만 나와도 괜찮아. 900만부터 그냥 우리 920 프로그램으로 부른 거야.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아요. 그냥 있어서 좋아요. 김창호 씨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 뮤즈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강연장에서 누구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라스에서 이효리 씨가 그 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본 내용이었어요.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얘기 이효리 중에. 씨가 네. 아유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랑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가 있지. 맞아. 오 그런데 그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중요하죠. 네. 진짜 결혼이라는 게 좋은 진짜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아니 좋은 사람은 아니고 나랑 맞는 사람. 그래 맞아. 좋은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그게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의자를 갖고 강연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의자가 어떤 의자가 보면 엄청 예쁜 의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자마자 앉고 싶어해. 근데 앉자마자 불편한 의자가 있어요. 맞아. 근데 어떤 의자는 되게 허르스름하고 좀 볼품없는데 자꾸 몸이 가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자가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겉보기엔 되게 화려해도 막상 사귀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맞아. 겉보기엔 되게 허르스름해도 앉으면 뭐 별거 아닌데 자꾸 편안하니까 몸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 한 번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사회가 또 그렇게 보고. 맞아. 그래서 이제 이효리 씨 그 얘기가 그래 좋은 의자 나쁜 의자 이런 거 없다. 웬만하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 의자에 앉아봐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니까. 대부분 의자가 잘 안 맞을 거예요. 아니, 공연을 어떻게 한 40회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잊을 수 없는 강연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늘 할 것 같은 질문들을 몇 번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어느 날은 보면 진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계속 뺑뺑이 환경이 그렇게 도는 것 만들죠. 같은 네. 건데 근데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는데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김창호 씨가 와서 유쾌하게 회사 분위기 좀 올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오전에 이제 새벽에 누나가 카톡이 왔어요. 창호가 아버지 돌아가셨어. 빨리 내려와. 근데 이 강연을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날 아침에. 그러니까 참 회사들 너무 힘들다. 우리 에너지를 주시는 김창호 님이 오셔서 강연해달라. 그래서 강연을 갔어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당일 취소하기는. 당일 주선 쉽지 않지. 네. 갔는데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침에 돌아가셔서 제가 신나게 못해서 죄송해요.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저 처음 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동시에 그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어떡해.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그 소리가 마치 큰 에밀레종처럼 저 관객석에서 땅 하고 울리니까 저의 슬픔의 진동이 있잖아요. 이걸 순간
땅하고 상쇄시키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고요해지고 슬픔도 없고 우울도 없고 그냥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날 강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살다가 슬픈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지나가나 그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슬픔을 남이 좀 더 슬퍼해 줄 때. 그러니까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최고로 슬픈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절대적 구원이 있어서 삶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하긴 솔직히 어렵잖아요. 맞아. 근데 너무 힘든 순간 50일 때 49일 때 딱 추 2개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지나간 그러니까 또 지나가니까 맞아, 또 맞아. 그래 나름 또 할만해 견디겠어 네, 그런 느낌. 100대 0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49인데 2개만 오면 갈 수 있으니까. 와, 그 와중에 강연을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와. 자, 무엇이든 물어보고 싶은 강연계 선녀보살님 김창욱 씨. 강연을 하시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이혼에 대한 질문. 아, 맞아. 뭐 이런 상황인데 강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은? 저희 누나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누나가 가능한 시간 안에 말을 좀 매형한테 예쁘게 해보고 그래도 매형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 이혼해. 예쁜 말이라는 게 뭐 여보 나 뭐 옷이 없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정을 주라고 그랬다. 인정.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인정이 예쁜 말이다. 네. 맞아. 그러면 인정의 다른 말이 칭찬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나 이번에 승진을 했네? 아니면 나 신곡이 나왔네?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여보 나 승진했어라고 할 때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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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또- 됐다. 잘 됐다. 축하한다. 잘했다. 축하해.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고 평가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보기에 되게 많은 게 평가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내 중심으로 말하죠.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됐지? 자기는 내 말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한국은 별로 감탄이 많이 있지 않대요. 근데 사실 칭찬은 감탄하는 거래요. 저 최근에 어떤 아저씨한테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나도 좋은데 자기 너무 좋겠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울더라고요. 그 제가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나이 60인데 이때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아내한테 한 번도 못 들은 말이래요. 그리고 힘들다고 할 때 아유 힘들지. 아유 방송이 진짜 힘들지. 그거 5시간 6시간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좀 이렇게 좀 한 번만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별해라. 그러니까 말을 좀 서로 좋게 하자. 아, 좋은 얘기 진짜. 자, 김창욱 씨가 관객의 말 때문에 무대 위에서 뭐 눈물이 터진 적이 있다고요? 아 그거는 제가 그때 이제 갱년기도 오고 남자도 갱년기가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 것 같고 복합적인 게. 뭐 내신경센터도 다니고 또 이제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또 고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무대에 많이 서는 건 이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걸 너무 숨기진 않고 조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건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막 왔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뭐 이렇게 질문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는 질문할 건 아니고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이 가끔 강의 안 되시고 힘들고 외로우실 때 그래도 교수님 얘기를 밤에 새벽에 들어서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중년의 남자가 같은 비슷한 나이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